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변에서 대형 광고 간판들을 자주 보실 텐데요. 자치단체가 홍보수단으로 설치하는데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10년 전부터 대부분 불법입니다. 경남 지역의 불법 광고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지자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알리는 도로변 대형 간판. 창원시가 설치한 여러 광고물 가운데 하나인데 불법입니다. 양산시가 설치한 이 광고 시설도 불법입니다. 도로 표지판 뒤에 붙인 이 관광지 홍보도 마찬가지.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에는 철거를 했다고 보고하고 버젓이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8개가 저기 했다고 왔는데 저희들 조사 수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보고가 됐는지. 이 같은 불법 5개 광고물은 전국에 540여 개, 이 가운데 경남은 91개로 전국에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광고 시설의 난립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뺏고 경관을 해친다며 법이 개정된 건 2007년 말입니다. 철거를 해야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치단체는 스스로의 불법을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민간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설치한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민간 시설만 철거시키는 등 경남 지역의 5개 광고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절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에 설치된 공익 목적의 광고 시설은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수억 원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는데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의령의 한 목욕탕에서 탕 안에 있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탕 안에 공기방울 등을 만드는 전기시설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욕탕에서 한 남성이 급히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몇 분 뒤 또 다른 남성도 가슴을 움켜쥔 채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경남 의령의 한 목욕탕의 탕 안에서 70대와 60대 두 남성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냉탕에 있던 73살 오모 씨가 쓰러져 119 대원이 탈의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온탕에서 69살 김모 씨도 쓰러진 겁니다. 당시 목욕탕 손님들과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런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온탕에 들어가다 하면 그분도 또 쓰러져 보더라고. 경찰은 이들이 탕 안에 있던 전기시설이 누전되면서 잇따라 감전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사고 전날 이곳 지하 전기실에서 수압을 높이는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탕 안에서 공기방울을 내거나 천장에서 물을 낙하시키는 장치 등 목욕탕 내 전기시설에서 전류가 샜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압 관련돼가지고 승합 작업을 했답니다. 전기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지금 전기 누전이 아닌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시설 업체 관계자와 목욕탕 업주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거창 예술인의 집이 수년 동안 방치돼 오다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예술활동의 기반 시설을 만들지만 정작 예술인들이 입주를 못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토산 아래 남아 문화마을에 지어진 거창 예술인의 집입니다. 2년 넘게 사용자가 없는 빈집입니다. 거창군이 출양 문인 신달자 시인을 위해 8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었지만 지역 주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굉장히 참 실망스럽죠. 주민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신달자 시 왔으면 이 동네도 많이 안 변했겠습니까, 그죠? 총 면적 248제곱미터로 1층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나 강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층은 주방과 침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애초 사용 목적을 바꿔 다양한 예술활동 공간으로도 검토됐지만
조용한 마을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관리비 등 유지비의 재산 가치까지 해마다 하락하자 끝내 군이 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개관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의회에서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매각을 하락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또 있었고. 수원시 고운 문학관 건립이 백지화되는가 하면 과거 하동 예인촌이 매각되는 등 의혹만 앞선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이 잇따라 헛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어제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국감에서는 채무제로 정책과 드루킹 사건에 대한 여야 정쟁이 이어졌고, 경남경찰청에서는 내부 성폭력 문제와 지방선거 당시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미령 기자와 박상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국정감사장. 조원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 경인선 동영상을 공개하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갑니다. 경인선 가자. 나무 질문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국정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김경수 지사의 유감 표명에도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특검이 우리 지사님을 이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이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여러 번 밝혔고. 여당은 전임 홍준표 지사가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 때리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유탄을 맞은 기금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12개의 기금 중에 지금 1,377억을 12개 기금을 해체하고 채무를 갚는 데 쓰고.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경남 KTX는 중부권 KTX로 확장하는 방안을,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 대구와 경북도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신 우리 도지사님께, 이경수 도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철도망은 전체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남부내륙철도가 경북 문경을 거쳐 수도권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대구 경북과도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상담한 것을 후회하는 조직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응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은 대응해봤자 자기들만 피해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8월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의 외국인 유학생 폭행 사건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수사했지만 책임자인 창원 사무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일탈행위, 형사행위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공무출장을 보냅니다. 그게 출입국 관리소 소장에 의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청장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모두 질타했습니다. 공감대,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했다. 또 경남 지역 비위 경찰관의 상당수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다며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형성됐습니다. 현재 함안의 가시거리 170m, 합천 110m, 의령이 3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하시고 반드시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고 낮부터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인데요. 단풍 현황 살펴보시면 이제 전국이 붉게 물든 모습입니다. 경남 지역의 단풍도 점차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가까운 공원에라도 산책 나가셔서 단풍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4도, 창원이 1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3도, 사천이 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합천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도 맑은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금요일에는 하늘빛이 흐려지며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로는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과도한 시설 개설비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2018 통영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통영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과 통영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사천시는 2018 대한민국 연날리기 대회를 오는 27일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남해군은 다음 달 15일 위탁이 만료되는 창선 공익 장례식장 수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늑장 개발로 논총을 받는 창원시 진해구 보배지구의 용도가 연구단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보배산업이 지난해 10월 보배지구의 용도를 연구단지에서 산업용지로 바꾸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진해 지역의 주민들은 동아학숙이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산업용지로 갑자기 바꾸려는 건 땅 투기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맡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재협상 요구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KF-X 사업을 공동 투자해온 인도네시아는 최근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이는 KF-X 사업이 지연될 경우 APT 사업 수주 실패에 이어 연이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 규모도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최인호 의원이 기보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동남권의 전체 신규 보증 규모는 2천억 원 이상 감소한 반면 서울은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동남권 일부 지역이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올해도 신규 보증 규모가 지난 2015년보다 감소해 지역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뮤지컬 상영회가 어제 경남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은행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해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일어난 전화사기와 다단계 사기 등 금융사기 이야기를 통해 예방법을 관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